일반고보다도 외고 국제고를 보내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고 국제고의 작년 입시 특징과 올해 입시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 때문에 이 외고 국제고의 입시 특징은 서울권 외고 국제고의 입시 특징이 조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명칭을 따로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사실상 서울권 외고국제고의 입시 특징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우선은 작년 외고국제고 입시의 특징을 뽑아본다면 경쟁률의 상승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래 들어서는 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이 잘 안 나온 편이었습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1차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없는 수준이었죠.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1.5배수까지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5배수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경우는 1차에서 이제 성적으로 자르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 한 3년 정도는 1차에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1.5배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권 외고들조차도.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나왔습니다. 꽤 나온 편이었죠. 명덕외고를 제외한 모든 외고들이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뭐 대일이나 대원, 이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작년 경쟁률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외고 입장에서는 좋았었던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경쟁률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경쟁률이 올랐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 앞선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같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8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변화가 이제 선반영이 조금 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미리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포함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과형 학생들이 선택할 학교는 외고다 또는 국제고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좀 인식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과 선호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한 5, 6년 정도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생 애들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본인이 이제 문과라고 생각하냐 이과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7대3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는 8대2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본인이 이과 성향이다 또는 이과형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 사이에서 나는 이제 문과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아이가 문과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고보다도 외고국제고를 보내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고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도 일반고 안에서 이제 이과형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문과형 친구들끼리의 경쟁이어서 문과형 자녀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외고 국제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매년 뭔가 특징적이게 다른 부분이 나타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똑같이 경쟁률은 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8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외고국제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상대평가 5등급제의 변환 때문에 그래도 내신 부담에 대한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외고 국제고뿐이 아니라 특목고나 자사고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률 상승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외고와 국제고의 통합형 커리큘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고에 국제고 과목을 깔 수 있고 국제고에 외고 과목을 이제 깔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외고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그러니까 어학 수업을 좀 많이 깔아놔야 하는데 국제사회나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식의 과목을 외고에서도 지금 깔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외고에서 그것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역시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문과형 학생들이라는 풀 자체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예상이 가능한 폭 정도로까지만 오르지 그 이상으로는 오를 수 없는 학교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 엄청 빡빡해지는 거 아니야? 막 3대1, 4대1 가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절대 외고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문과형 애들 자체의 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었던 패턴대로 당연히 어느 정도 포멀한 면접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고 같은 경우는 전자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진행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고나 외대고 같은 전자사도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이 전자사들과는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죠. 영역별로 질문을 하나 또는 2개씩만 내십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과 지원 동기랑 입학 후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 영역, 이 4가지에서 각각의 질문들을 이제 1~2개씩 내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외고들은 모두 다 답변을 1분에서 1분 10초 정도로 어느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약간씩 본인이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면접관 질문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들마다 조금씩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 방식에 따라서 뭔가 큰 차이가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모든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기권 외고국제고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공통질문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공통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라고 나와도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이라는 것 자체도 유형이 되게 다양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인성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나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공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인성형 공통이라고 합니다. 인성 영역에 관련된 공통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공격성은 조금 늘어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학교들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부스에 따라서 좀 너무 다르기는 합니다. 작년에 했었던 입시들을 총 종합을 해봤을 때 굳이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외고치고는 추가 질문이 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복귀를 했었던 학생들, 저와 함께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원래 이 외고들 같은 경우는 추가 질문이라는 거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질문을 조금 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명덕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곡과가 좀 특이할 정도로 추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 어떤 특정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 대일이나 아니면 한영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도 영역별 질문들 이외에도 이제 1~2개씩 추가 질문을 좀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셨습니다. 경쟁률이 뭐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대로 사실 이건 그냥 그 선생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학교 측에서
이번에 면접을 할 땐 좀 추가 질문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면접관들한테 언지를 하신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고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던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질문이 몇 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시를 기반으로 한 올해 입시에 대해서까지도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가 우리 앞에 펼쳐지든 사실상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는 변수가 아주 많은 입시를 치르게 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갖고 있는 문과 애들이 쓴다는 원천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외고국제고라는 학교의 학교 특징과 이 학교를 어떤 친구들이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